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기조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조 토론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탈북자라는 죄책감을 벗기라는 기조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북통방에서 한 500명 넘어 되는 그 북통방에서 이 호칭 문제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쫙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좀 캐치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명칭이라는 게 탈북민이냐 북향민이냐는 것은 이 명칭이라는 것은 이 분단 체제의 경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제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벗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인데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하나 좀 논점을 지어보고요. 두 번째로 이 명칭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탈북이라는 것은 이게 죄책이다, 무슨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문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죄책감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단 체제의 경쟁의 산물이다. 이걸 벗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벗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벗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단 체제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이게 중세 이후에 신국이 이게 붕괴되는 그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이게 생기게 됩니다. 중세, 우리가 이게 서양 역사로 보면 이게 뭐 고대, 뭐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중세 이후에 신국이 붕괴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중세 이전까지는 신정국가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가 주도했던 게 순정국가였고 또 세상적으로는 봉건 국가, 봉건 왕권이 엄청 강한 어떤 그런 국가였죠. 그러다가 중세 때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이게 발달하면서 신의 어떤 권력에서 인간의 이성, 개인의 가치, 자유로운 사고가 이게 더 힘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중세의 질서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맞게 되죠. 그런 것이 이게 계몽주의, 시민혁명, 교회 안에서는 이 종교개혁, 가톨릭에서 이 기독교가 이게 개혁해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이 개인의 힘이 그때부터 이게 강하게 이게 우세를 가지면서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뭔가 하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이렇게 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이 봉건 왕정하고 특권 계급, 즉 이 성직자와 귀족에 대한 신흥 자본주의 계급, 즉 이 부르주아지, 이게 신흥 자본주의 계급, 이게 부르주아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르주아지 반란이었어요. 왕권과 이 귀족 계층을 대항한 신흥 부르주아지의 반란이었던 거예요. 이 부르주아지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와 생산을 수단을 하고 그것이 주인이 된 이런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진 어떤 그런 이 계층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이 부르주아 사상이 결국 이 자본주의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동시대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동시대에 이게 아담 스미스라는 어떤 학자가 있어요.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게 국부론을 씁니다. 이 국부론에서 인간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이기주의자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도덕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죄인이라고 규정하죠.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 이 국부론 이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 자유로운 시장, 사유재산, 경쟁 원리가 중세의 어떤 근간이 된 원리가 되면서 사상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어서 19세기의 이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자본주의 서구의 어떤 그런 이 사회가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중세 신의 이 힘에서 인간 개인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 이 인간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 힘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뭔가면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러시아 혁명은 1917년도에 일어났죠. 이 러시아 혁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짜르 정부에 대항해서 이 부르주아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르주아지하고 노동자 계급이 힘을 합쳐서 일으킨 혁명이었어요. 이것을 2월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2월 혁명이 이게 부르주아지하고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연합해서 짜르 정부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죠. 그런데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주아지하고 노동 계급이 같이 붙어 살아 보니까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10월 혁명이 일어나요. 10월 혁명은 이 부르주아지하고 노동자 계급이 갈라지는 혁명이에요.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이 대학 논문이 러시아 혁명이었거든요. 이 갈라지는 혁명이었어요. 이때 노동자 계급이 이게 막스 레닌주의 어떤 그런 기치 아래서 승리하게 되고 소비에트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하게 돼요. 이것이 러시아 혁명이에요. 이때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진영으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진영과 노동자 농민 계급을 대변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진영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무계급 사회 또 그리고 혁명의 당이 국가를 장악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가 공동 소유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 그룹이 형성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그 맏형의 역할을 했고 한때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인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이게 그 소련과 동유럽,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이런 게 이렇게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이 두 진영은 서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혁명이 10월 혁명이 무슨 혁명이랬죠? 부르주아지하고 노동계급이 다시 갈라지는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렇게 그런 이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던 것 가운데 이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어떤 그런 이 시점을 맞게 되죠. 사회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소련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소련이 무너지게 됐던 원인은 이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었죠. 왜 경쟁력이 없습니까? 개인이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군비 경쟁,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재정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 정치적인 압박, 혁신의 부재, 이론에서 스스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계를 맞아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 소련이, 구소련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게 되죠. 개혁 개방. 1990년대 초에 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이 개혁 개방이라는 건 정치 개방하고 경제 개방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개혁 개방인데, 이름으로 해서 이 그 붕괴를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타파하게 되는 거죠. 이때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동유럽 사회가 한꺼번에 다 붕괴해 버려요. 동유럽 이 사회주의 사회들이 한꺼번에 다 붕괴해 버리죠. 이제 우리 조경일 이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일 통일도 이때 무너지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에요. 중국도 이때 개혁 개방을 하거든요. 그때 이 중국이 우리가 90년도인가 1990년도인가 우리 한국하고도 이게 수교를 맺었잖아요. 이때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그 수교를 맺었던 거죠. 그러나 이 중국은 그때 이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 부분은 개방을 했는데 정치는 개방을 안 해요. 개혁 개방이라는 경제 플러스 정치까지 개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당은 국가가 이게 잡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 좀 꿇을게요. 자,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것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예.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붕괴되니까 이 북한도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 원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계획 경제죠. 계획 경제. 그런데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은 이 계획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어떤 계획 경제라는 어떤 어느 지방의 물건을 이쪽 다른 지방에서 어떻게 이런 물물 교환이잖아요. 근데 이 계획 경제는 이 화폐 교환이에요.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다 이게 그 개혁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화폐 경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 소련이나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건을 아주 우호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해버리니까 이제는 물건을 사오려면 북한이 돈이 있어야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외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든 공급이 막혀요. 그러면서 북한은 이 에너지, 원유, 공급값이 아주 급감하고 공장들이 다 중단되고 산업이 이게 붕괴돼요. 이런 그 과정 가운데 북한은 경제를 그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핵 개발 쪽으로 나가요. 93년도에 그 세계 그 핵 방지 그 조약인 뭐라 그래요 그거 NPT를 탈퇴해요. 제가 그때 북한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 NPT를 탈퇴하면서 그 북한이 이게 그 준전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저는 그때 솔직히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이 달구지에다가 다 이게 구물을 치고 뭐 나무잎을 달고 이렇게 하면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북한의 이 소련의 그때 기록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이 소련이 레닌이 동상들을 시민들이 이게 밧줄을 매서 막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시대든지 영웅들이, 소련의 영웅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군복을, 훈장을 다 장마당에 나와서 팔고,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봐라. 저렇게 수정주의, 자본주의 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립으로 나가요. 아니, 세계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렇게 한 데다가 NPT를 탈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제재까지 오면서 북한이 300만이나 굶어 죽는 거예요. 300만이나 굶어 죽는 아사사가 나.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고 쫓겨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300만이나 굶어 죽는 사람, 오직 김일성 왕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굶주림으로 내모은 거예요. 굶주림으로 내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탈북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느낌이 뭐죠? 저는 평생을 이 북한 고향 이런 걸 떠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넘어니까 내가 이게 넘어간다는 것은 배신자, 반역자라는 어떤 그런 이 이미지를 안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국가보다 생명이 먼저더라고. 살아야 국가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은 국민의 생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진 국가가 아니에요. 오직 국민을 김씨 왕조의 어떤 그런 이 노예로 어떤 차기한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탈북자라는 어떤 그런 말 때 우리 북한을 도망쳤다. 이런 죄스러운 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저 김일성 그 체제가 우리를 사지로 내몬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죄책감을 가져야 돼?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갔다고 했을 때, 너네는, 나도 북한에 한번 잡혀서 나갔어요. 탈북자, 우리 잡혀나간 사람들, 청진 기차역에서 몇십 명이 누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반역자 새끼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죄책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정체성, 자기 정당성에 대한, 자기 삶을 선택한 정당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확립하지 못하고서는 이 사회에서도, 아이고, 너는 도망자야. 당당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북한에 가서도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삶의 정당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것으로 제 기소 토론을,